이 종목들은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꼽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나란히 한번 볼까요? 낙폭 크죠? 특히 SK하이닉스 경우는 4% 넘게 하락폭 키워놓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삼성전자 갑자기 튀어오른 거 보고 얼마나 놀랐게요. 근데 일제히 오늘 두 종목으로 외국인도 기관도 순매도를 일관하는 거 보면서 또 매도 물량 키워놓은 거 보면서 괜히 얄밉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그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쉬어갈 만도 하지만요. 삼성전자 2.8% 약세, 하이닉스는 74,000원대까지 밀린 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일단 챙겨두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화장품주들이 강합니다. 보십시오. 제닉이 18% 넘는 급등, 클리오, 코스맥스, BTI 일제히 강하죠. 어제는 한국콜마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 화장품주들의 상승세가 시작이 됐다면 오늘은 또 코스맥스 쪽에 또 이슈가 부각이 되네요. 주가는 8% 이상의 상승 기록이 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의 매출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로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주가는 141,5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샘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2.7% 상승. 오늘 상승세도 상승세지만 지난 11월 말쯤에 주가 한 4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었거든요. 근데 넉 달째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나가더니 지금 주가는 8만 원대 위까지 회복이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자재 매출 부분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글쎄요, 여기에는 의문점이 붙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대감이 없지는 않다네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한샘의 주가 2.7% 오늘도 상승 흐름 보여집니다. 잠시 뒤에 전략 한번 챙겨볼게요. 삼양식품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형 주주 행동주의 사례들이 많이 들립니다. 심심찮게 말이죠. 주주총회에서 거수기 역할만 했었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이 기업의 잘못된 것 꼬집고 좀 잘해보자, 고쳐봐라 라고 손 들고 반대 의견 내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삼양식품의 2대 주주가 HDC 현대산업개발인데요. 다음 달 주총에서 이 HDC가 정관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협의로 금고 이상 혁을 받은 이사 해임하라라는 제안인데요. 삼양식품의 오너 자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됩니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 SK 보겠습니다. 상승 탄력도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1% 이상의 상승을 시현해내고 있고요. SK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 SK바이오팜에서 신약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뇌전증 신약이라고 하는데요. 뇌전증 신약이 스위스 업체와 기술 수출 계약 맺었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바이오 사업 키우려고 얼마나 그동안 공을 들였는데 이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가도 분명 영향이 있을 텐데 이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이야기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K 먼저 봐주세요. 근데 상승 시장 영향 때문도 있겠죠? 상승 탄력도가 많이 줄어든 건요. 일단 바이오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챙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SK의 100% 자회사죠.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신약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거뒀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 상업화 상업화 계약을 체결했고 6천억 규모니까 이제 규모도 꽤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이 SK바이오팜의 바이오 신약 기술력이 좀 재평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국내 혹은 이제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되게 되면 지분 가치가 재부각이 되기 때문에 모회사인 SK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소재 업체죠. SK 실트론도 올해 상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채 수요 예측을 했는데 1조 원 이상의 돈이 몰렸을 정도로 튼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SK 실트론도 상장되게 되면 역시 모회사인 SK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올해 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본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국민연금과 사모펀드가 압박을 하면서 한진그룹이 그 경영 쇄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혹은 스스로의 이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그러니까 적극적인 경영의 간섭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대형 계열사를 다수 보유한 지주회사의 그 재평가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SK그룹주도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지금 9.66% 보유하고 있고 네. SK하이닉스도 지금 9%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제 그동안 배당이 조금 적었었기 때문에 물론 배당을 확대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당 확대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한 그 자회사 지분 가치 상승에 대한 효과는 복합적으로 SK가 가져가는 것이니까 SK가 현재 모멘텀은 좀 풍부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 알짜배기 자회사를 많이 갖춘 이 지주사이잖아요. 하이닉스 또 SK텔레콤도 뭐 최근 들어서야 뭐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이면 분명하고 말씀 주신 이 바이오팜이나 실트론 같은 종목들도 신규 상장에 하게 된다면 정말 그 가치는 굉장히 크게 책정이 될 것만 같아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차트 좀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지주사는 차트가 그렇게 크게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자회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아나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움직임도 상장된 종목 중에는 가장 느린 것이 지주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임박한 상황인데 한 번에 뚫어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조정을 받고 재반등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관점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회사 모멘텀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부분에 풍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전고점이었던 33만 원 정도까지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자에 한해서겠죠. 3에서 네. 6개월 정도 보신다면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움직임이 더딘 종목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좀 여유 있는 호흡으로 SK 바라보는데 투자 의견은 좋아요? 네, 투자 의견은 할까요?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찍겠습니다. SK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삼양식품 쪽으로 갈게요. 앞서서도 뭐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비슷한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뉴스화되고 있고 주가에 반영이 될 것만 같고 뭐 기대감 형성되고 이렇거든요. 삼양식품 얘기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오너리스크 해소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다음 달 예정된 주총에서 배임이나 횡령이 발생되고 형이 확정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사일 때 이사직에서 네. 제명하는 안을 제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삼양식품의 회장이 50억 정도 회사 돈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관 변경이 통과되게 됐을 때는 최대 오너가 좀 바뀔 수도 있겠죠. 이러면 지배 구조가 혁신적으로 바뀌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지분 구조를 보면 현대산업개발이 17% 정도 삼양식품 지분 보유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한 5%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주체의 지분을 합치면 22%. 다만 지금 삼양식품의 우호 지분이 45% 이상이기 때문에 정관이 변경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가능성 정도는 열려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기대감이 다음 달 주총까지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으로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삼양식품 자체적인 모멘텀도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닭볶음면 여전히 잘 팔린다라는 부분 그리고 치즈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최근에는 뭐 불닭 떡볶이가 또 출시가 됐는데 편의점에서 그렇게 잘 팔린다고 또 저희는 못 먹는 음식이잖아요. 저 매운 거 잘 못 먹는. 네, 저도 이제 매운 걸 그렇게 잘 먹진 않는데 저는 파는 것도 사실 못 봤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100만 개 이상이 이제 팔렸다라고 하거든요. 편의점에만 공급된 것 치고는 굉장히 잘 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닭 소스만 넣었다 하면은 지금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삼양식품의 모멘텀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일본 지역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일본 법인도도 설립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양식품의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얘기 계속 이거 불닭 볶음면 얘기 나올 때 해외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패키지로 팔아요. 해외 가면 불닭볶음면이랑 뭐 콜라나 환타 같은 거 하나 묶어가지고 이렇게 판매되는 그런 편의점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해외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 삼양식품의 시리즈들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갈까요? 여러모로 뭐 호재들이 말씀드렸듯이 많죠? 이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네. 이제 불닭 관련된 시리즈가 다 잘 팔리니까 투자 의견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양식품도 좋아요 찍고요. 하나 더 볼게요. 한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은 이 종목은 안 봤어요. 그런데
오늘 문득 뭐 할까라고 쭉쭉쭉쭉 차트를 돌리다 보니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제는 올라올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이 좀 골라봤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사실 이제 건자재 업체는 좀 어려운 형국이 진행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국내 주택 시장이 어쨌든 저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규제의 강도도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업황은 좀 부진한 게 맞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돌파구를 리모델링에서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재건축 시점이 계속해서 미뤄지죠. 근데 재건축 시점이 미뤄진다고 아파트가 노후화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노후화된 것을 바꿔보기 위해서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까지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부분이고 한샘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20년 이상 된 주택이 800만 호 수준으로 상당히 많고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매매 빈도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촉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샘은 이제 리모델링 패키지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노후주택에 가구만을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패키지란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가구에다가 건자재, 가구, 생활용품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같이 좀 공급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이제 연 700조 규모 이상의 그 세계 최대 가구 시장은 역시 중국입니다. 뭐 세계 최대 붙으면 거의 다 중국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중국의 그 리모델링 시장도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진출도 좀 본격화하는 모멘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택 시장이 주춤한 것은 악재인 것은 맞지만 리모델링 시장은 여전히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는 부분들 실적 개선 가능성으로 연결될 것이다. 해외 진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주가 상승이 설명이 되고 또 이게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말부터 올라왔다라고는 하는데 이전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3분의 1 정도까지 맞아요. 빠진 가격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단기 상승은 한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까요? 좀 체크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추세로 보면은 아주 안정적인 추세거든요. 빨리 올라가는 건 아닌데 네. 저점을 다지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 웬만해서는 5일선도 잘 안 깹니다. 지금 장기 이평선 돌파, 200일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돌파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독야청청 가는 그 흐름도 나타나죠. 이 네. 종목은 지수의 연동성이 대형주나 이런 종목보다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세장에서 오히려 두각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 타이밍을 잡자면 이제 현재의 주가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저는 지수가 약간은 흔들린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체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대체주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주목받지는 않지만 주가 측면에서 한샘이 괜찮은 흐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매수 관점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그 다음 매물대가 되는 가격 한 9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분히 조용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한샘 투자 의견 좋아요 찍겠습니다. 네네. 예, 좋아요. 오늘 다 좋아요 주셨는데요. 내일장 탑픽 이 종목은 진짜 보자. 한 종목만요. 네, 제가 다 좋아요를 드린 적이 이제 별로 없는데 별로 없죠. 네, 오늘은 좋은 종목들이 많아서 그렇게 드렸고요. 탑픽은 SK 드리겠습니다. SK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수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아무래도 조금 묵직한 종목을 가져가시는 게 하락을 해도 좀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분들은 SK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현진 팀장님의 시장에 대한 뷰도 챙겨 듣도록 할게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